알츠하이머가 전염이 되나요? 병원에서 혹은 의사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처럼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충격적이게도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Nature Medicine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적 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알츠하이머 발병의 경우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되어 뇌와 혈관에 쌓이고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가 과도하게 되어 Neurofibrillary tangles, 즉 신경섬유 엉킴 현상이 발생하는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 형성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유전적 원인과 환경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면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Prime Medical Research Center 소속의 존 콜린지 교수팀이 최근 돌아가신 분의 뇌하 수체에서 채취한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은 사람 중 일부가 아주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병원에서 사람 조직률의 샘플을 투여받아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한데, 사람한테 시신에서 추출한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는 일은 물론 지금은 하지 않는 방법인데 1959년부터 1985년 사이에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때는 그 방법 외에는 치료법이 없었으니까요. 광우병 아시잖아요? 뇌에 구멍이 나 퇴행성 병변이 생기고 소가 죽죠.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프라이온 질환이죠.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의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을 채취하여 환자에게 주입하는 바람에 이분들 중에 몇 분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걸려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서 이런 방법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아밀로이드 베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신경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이 되어서 작은 응집체가 되고 나중에는 실타래 같은 큰 응집체가 되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서로 뭉치고 몇 개 뭉치면 그것이 핵이 되어 더 많이 뭉치게 되고 그런 큰 응집체가 되면 분해가 안 되고 이러한 성질들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을 일으키는 프라이온이랑 비슷하거든요. 프라이온은 DNA나 RNA 같은 유전 정보가 없는 단백질인데 자기 복제를 하며 응집체를 만들어 뇌병변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성 감염원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혹은 식인 습관에 의해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일부 식인 전통이 남아있는 파푸아뉴기니 같은 곳에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감염이 문제가 되었었고요. 이런 성질들 때문에 프라이온을 연구하던 영국의 연구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아밀로이드 응집체가 있는 뇌하수체를 주입받은 사람들이 혹시 알츠하이머병에 어린 나이에 일찍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겁니다. 일단 콜린지 박사팀이 시신의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 주입에 사용되었던 오래된 샘플을 조사해봤어요. 혹시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있을까 해서요. 그랬더니 일부 샘플에서 아밀로이드 응집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응집체가 생기고 마우스 실험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병리 현상이 관찰되었죠. 이 샘플 안에 아밀로이드 응집을 촉진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아밀로이드나 파킨슨을 일으키는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은 몇 개가 뭉쳐서 작은 응집체가 되면 큰 응집체를 빨리 만드는 씨앗처럼 작용하거든요. 먼지가 뭉쳐다니면 금방 큰 먼지덩이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지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이 시신의 뇌와 수체로부터 얻은 샘플에 들어있다가 뒤에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연구진은 시신의 뇌와 수체 성장 호르몬을 어린이 시기에 맞았던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이 중에 일찍 알츠하이머에 걸린 5명을 찾아냈어요. 이들 중 4명은 38세에서 49세 사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렸고요. 나머지 1명은 55세였어요. 5명 중에 2명은 혈액과 뇌 사진에서 아밀로이드 응집과 뇌 위축 등이 관찰되었어요. 1명은 사후에 뇌를 조사해보니 알츠하이머가 분명했고요. 이분들은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의 뇌조직에서 얻어진 샘플을 직접 주입하는 의료행위는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알츠하이머병이 프라이온병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괜찮겠지만 수혈이나 소독되지 않은 수술도구, 혈액의 직접 접촉 등에 의해서 아밀로이드 응집 씨앗이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혈액에는 아밀로이드 응집 씨앗이 많이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알츠하이머를 빨리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크로이츠펠트 야쿠병도 일상생활을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연구는 필요하겠죠. 다음 연구 결과가 기대됩니다.